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38회예요. 38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38회부터는 저희 그 모두의 별별 한국사 연구소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보십니다. 왜? 그분들이 왜 몰라서? 아니겠죠.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은 모두 다 사학과 출신들이세요. 모르실 리가 없겠죠. 다만 좀 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좀 해드리자라고 휴일도 반납하시고 직접 시험을 보시고 정답지를 빨리 올려드리자. 그래서 11시 40분에 시험이 끝나면 12시까지는 정답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38회부터는 바로바로 답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한편으로 또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 제가 대신 또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해설도 좀 빨리 좀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 38회에 대한 분석을 좀 먼저 하고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단원별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전근대 파트, 근현대 파트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전근대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근대. 자, 전근대를 좀 나눠 보면 선사, 그 다음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고려, 그죠? 중세 고려, 그리고 현대. 중세 고려 다음에는 조선시대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자,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자, 요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근현대는 다시 세 파트로. 그래서,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 다음이 현대사.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제 세시풍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몇 문항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구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선사시대는요, 몇 문항이 나왔냐면, 선사시대에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문항 출제. 그 다음에 고대에서는요, 7문항이 출제되었고, 중세에서 6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13문항. 더하니까 몇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29문항. 지극히 정상적으로 늘 이렇게 패턴 나와요. 나왔고, 그 다음에 근현대에서는요, 개항기에서 9문항.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7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4문항. 그리고 세시풍속에서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하니까 몇 문항이에요? 21문항. 그래서 합쳐서 50문항.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근대 파트에서 이 조선시대의 그 비중이 참 높구나라는 거 감 오시죠? 그죠? 그리고 개항기, 일제강점기 이렇게 비율 29대 약 한 3대 2의 비율로 전근대 3, 근현대 2 요 정도의 비율로 나온다는 거 요거 받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38회에서 고급에서는요. 이게 거의 한 반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고급도 원래는 한 요 정도 비율인데 유독 이번 38회는 좀 근현대 비중이 좀 더 많아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 참고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근대의 이 29문항 중에서 제가 이거를 좀 재밌게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전근대 파트예요. 전근대 파트에서 자, 정치, 경제, 사회, 예, 문화, 단원에서 몇 문항씩 나왔는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정치 파트에서는요, 무려 14문항이 나왔습니다. 14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 2문항이 나왔고, 사회에서는 안 나왔고, 문화에서 10문항.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지금 선사 시대는 빼야 되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어때요? 압도적으로 지금 26문항인데 정치와 문화에서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와 문화 놓치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중, 하. 난이도를 한번 볼 텐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나왔냐면 3문항이 나왔어요. 3문항. 그리고 난이도 중이 한 20문항. 그리고 하가 27문항. 그래서 이 중급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37회에 비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고급은 살짝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중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걸 딱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시험이 끝나면 해설 강의 보지 않아요. 네, 잊어요.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하, 전근대, 근현대 3대 2비율. 전근대에서는 조선시대가 많이 나오고 특히 조선시대는 정치와 문화 파트 잊지 말아야 되겠군.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투스에 있는 수능, 그러니까 한능검 중급 준비하면 합격하는 거는 당연하겠군. 뭐 이 정도의 결론을 내고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출발할 텐데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공주 석장리 박물관, 연천 전곡리, 막집 이런 키워드 등장했네. 지금 동굴도 나왔고, 그죠? 그럼 이건 구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굴과 막집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갑니다. 고르시면 되죠. 뭐예요, 여러분들? 네, 여기 2번 주먹도끼잖아요. 그죠? 갈돌, 갈판, 저거는 신석기, 가락바퀴, 요거 신석기, 바늘돌칼, 청동기,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건국 이야기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자, 키워드가 보니까 단군, 제왕, 운기, 고조선이잖아요. 그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정답 1번이네요. 그죠? 네. 읍군 삼로라는 지배자가 다스렸다. 이건 뭐 동해나 옥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철을 생산하여 낙랑, 외 등에 수출한 것은 사만, 특히 변한.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것은 신라.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는 법. 일책 12법, 부여. 고구려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지금 키워드가 지금 소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소도니까 사만 아니야. 그죠?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됩니다. 빈민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실시했다. 고구려. 음락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책화는 동해의 책화. 그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부여. 5월과 10월에 농경과 관련된 계절제를 지냈다. 사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계절제니까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이건 고조선이죠. 4번입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했대요. 한성을 공격했고 계로왕이 죽었다. 남진정책. 고구려 이 왕은 누구일까? 누구예요? 한성 점령 계로왕 죽인 왕은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잖아요. 그러면 장수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고르겠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평양천도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사람은 백제 문영왕.
낙랑군을 추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왕은 고구려의 미천왕.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사람은 신라의 진흥왕.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부소산성이죠. 낙화암, 그 삼천궁녀의 그 전설이 어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림사지. 정림사지 가면 또 정림사지 또 그 석탑 있잖아요. 그죠? 능산리 고분곤 궁남지. 여기는 어딜까요? 국남지 하면 쌈밥 맛있네, 쌈밥. 네.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에 대한 탐구활동, 부여는 백제 사비의 수도, 백제 수도. 그죠? 네, 갑니다. 자, 성왕이 천도한 이유. 그래요. 성왕이 부여로 천도하자. 사비로 천도. 정답은 네, 바로 1번 고르시면. 왜 자꾸 1번이 나오지 정답이? 계속 1번 나오네. 장군총회 축조 양식 고구려. 네. 황룡사 9층 목탑 신라. 궁예가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옮긴 배경. 요거는 이제 후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전적지. 몽골과의 침입 고려 시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백제 성왕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에요. 신라의 대표적 불상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온화하고 자비로운 불성.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표정이래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아니에요. 네. 네. 어린아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좀 어린아이 뭐 이런 표정인데 여기는 좀 약간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나요? 그죠? 네, 여기 신라 그 베리, 그 경주 남산 올라가는 그 마을에 있는 불상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그런 신라의 불상입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금관가야의 왕 김구해가 대왕과 함께 항복합니다. 오호. 지금 금관가야가 지금 이거 그럼 이 왕은 지금 누가 될까요? 지금 신라의 버풍왕이 되겠죠. 항복하는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래요. 그러면 가봅시다. 우산국 정벌은 지중왕이고 대가야 멸망은 진흥왕. 그 사이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순서대로.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경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쪽 서역 지역의 어떤 그런 페르시아산 뭐 유리라든지 뭐 이런 보검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냐면 그 지역과의 교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 고르시면 돼요. 통신사, 조선, 고려,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 사례, 삼국시대 서역과의 교류,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은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알아볼 인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신라 승려 그리고 여행을 따단따단 적었대요. 기행문, 해초, 왕호, 천축국전. 그러니까 신문화쟁로는 원효, 교관겸수는 고려의 의천, 화엄일승 법계도 신라의 의상, 왕오천축국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예쌍수와 도노점수 고려의 진울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키워드가 왕치성을 주고 있대요. 네, 왕치성 사성정책 누구? 고려 왕건. 자, 12복의 지방관을 파견 성종 때 최승로, 관악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 예종, 고려 예종, 신돈 등용 전민 변정도감 공민왕 고려 후기, 쌍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 실시 고려 전기 광종, 지방오족 통제하기 위해 사심관 임명.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왕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입니다. 자, 밑줄은 그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의 업적이라 키워드 뭐가 보이나요? 동모산에서 말갈의 무리와 고려의 나머지 무리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아하, 동모산에서 건국했으니 이것은 바로 발해. 누가? 대조영이. 자, 그러면 네,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발해를 건국하였다. 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거는 발해,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왕들인데 무왕이 아니라 문왕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삼성 6부의 중앙제도 마련도 역시 문왕 때 연결되고요. 오경 15부 62조 완전히 이제 넓혀진 어떤 그런 영토를 다스려야 되니까 선왕 때 가는 모습. 장문휴로 하여금 공격! 무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발해 건국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윙메달 스레즈 마토출스의 표준 영정은 별무밭.
별무반, 윤관, 여진족 동북구성. 뭐 딱 나오겠네요, 지금. 그죠? 갑니다. 사군 육진의 개척, 세종 때죠. 조선입니다. 윤관은 고려 때입니다. 강동 육주는 고려의 서이죠. 동북구성 축조, 이게 정답이네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스시마섬의 토벌, 조선 세종 때. 쌍성 총관부의 수복, 고려 후기 공민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있었던 시기의 사실이에요. 자, 어떤 키워드가 보이냐면 원나라. 아, 원간섭기구나. 고려 후기구나. 느낌 딱 오시죠?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제한. 이거는 신라시대. 광덕이라는 독자적 연호의 사용. 이거 고려시대 맞는데 원간섭기가 아니라 광덕은 여러분들 저기 뭐 광덕 준풍 이거는 고려 전기 광종 때예요. 해당 사항 없고요.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의 건립 조선시대.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 3분과의 실시 통일신라 후기 말기 원성왕 때.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원간섭기잖아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키워드를 보니까 이자겸 등장에 땅 그리고 무인 정중부 이의방 등장에 땅. 자, 그러면 이자겸과 무신정변 그 사이니까 뭐 묘청의 석용전도 운동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가볼까요? 네, 그렇죠. 역시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래 이거는 조선 후기고요. 광조의 노비 안건법은 고려 초기의 모습이고요. 최익현의 의병장 이건 거의 뭐 저희 특히 이제 최익현 의병장 같은 경우는 을사의병, 을사의병 때 활약을 많이 합니다. 완전 개항기고 구한말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입경업이래. 임경업. 네,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이제 병자 호란 때 연결되고 있는 그런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 호란 때 연결되고 있는 조선 양란 때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화폐를 처음 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입니다. 짜잔! 활구죠, 활구. 딱 보이죠? 고려시대 제일 중요한 키워드 활구, 전식과 병란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려예요. 갑니다. 네,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덕대가 광산, 요거는 조선 후기. 관수품 조달하는 공인 대동법 조선 후기. 담배 면화 상품작물 조선 후기. 일본 요청 받아들 삼포 개항, 요거 세종 때. 자, 정답은 조선시대니까 정답은 1번 고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 직지입니다. 직지.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보이 되겠습니다. 직지 갑니다. 주자소에서 인쇄되었다. 주자소. 이제 인쇄하는 곳인데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주자소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미 양요 때 약탈당하였다. 신미 양요 때 이때 그 수작이 그 대장 깃발이 한번 뺏겼다가 돌아오죠.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간행되었다. 의천하면 교장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정답 4번이네요. 그죠?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된 것은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어디 볼까요?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은 궁궐인데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광해군 때 중건하였고 이후 정궁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어느 궁궐일까요? 이거 진짜 상식이다, 상식. 안국역에 내리면 볼 수 있네요. 근데 일단 경복궁 아니래. 경복궁은 아니래. 그러면 경복궁이 이궁이니까 어딜까? 상식. 5대 궁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경복궁. 이 중에서. 네, 여기 나왔죠? 네, 정답은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창덕궁입니다. 네, 운영궁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이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으로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압구정 옛 이야기. 자, 키워드를 보니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고 단종을 몰아냈다. 누구야? 세조, 수양대군. 자, 그러면 세조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방 폐지, 이거는 이제 고려 후기 공민왕. 집현전의 설립, 조선 세종. 직전법의 실시, 요거예요. 예, 바로 세조가 했던 내용.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했습니다. 3번입니다. 교정동암의 설치, 고려 최시무신정권, 최충원
교정도감. 대전 회통의 편찬 흥선대원군. 대전 회통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사례 조사하기 소재 정했어? 역사 수행평가 말했지. 해식의 앙부일구, 물식의 자경루. 자 그럼 이 친구 세종 때 뭐 있어야 되겠네요. 갑니다.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국이 바로 나왔네요. 그죠? 네. 옳지 않은 거구나. 예, 치국이 뭐 신기전, 농사직설, 칠정산. 거중기는 누구예요? 조선 후기 정약용, 수원화성 연결되죠. 쉽게 안 맞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섬은 어떤 섬? 신라장군 이사부, 독도군요, 독도예요, 독도 골라봅시다. 자,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침략하였다. 요거는 이제 강화도 쪽에 들어온 거니까 틀렸고,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저항의 근거지로 삼은 곳 강화도, 뭐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갑니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 요구한 것은 저령도. 이거 독립회가 막아내죠. 영국이 러시아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 무단 점령한 곳은 거문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전투예요. 논계. 여기 어디야? 논계. 진주성. 그죠? 예. 임진왜란. 진주성. 고르면 되겠죠. 5번밖에 없네. 그죠? 충주 전투는 이게 몽골 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역사사에서는요. 동래성 전투는 임진왜란, 매소성 전투는 매소성 기벌포는 나당 전쟁, 처인성 전투 몽골과의 싸움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밑줄 그은 법이에요. 키워드는 보니까 방납의 패단, 곡물, 광해군. 그렇다면 이 법은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 갑니다. 지주에게 결장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균역법.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이건 관수, 관급. 직전법에 거둬들이는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장세, 선박세, 재정부족분 보충. 뭐 1번하고 3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균역법과 관련됩니다. 풍용과 토지 비옥도에다 조세를 차등 부과,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공법, 세종 때입니다.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오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정답은 5번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사건이 일어난 시기예요. 이곳 세검정은 우리 동네 뒤쪽에 있는 곳인데, 네. 이곳 세검정은 광해군을 폐위한 세력이 가를 시킨 것. 광해군 폐위했대요. 친명매금. 인조반정 아니야, 인조반정. 그죠? 좋아요. 인조반정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일까요? 병자호란의 그 친명매금의 어떤 원인이 되니까 정답은 4번 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후기 예송입니다. 현종 때 발생한 정책 사건 예법. 3년이냐 1년이냐 상복을 9개월이냐 1년이냐 요것 때문에 지금 싸웠잖아요. 그죠?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갑니다.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어요. 옳지 않은 거. 예. 서인과 남인 대립, 예를 둘러싼 논쟁, 효종 사후와 효종 비 사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의 대비의 복상기간 다 문제가 되죠. 조의제문, 요게 이제 문제된 건 사화예요, 사화. 그래서 무갑기열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성 논쟁이 조선 후기라면 이 조의제문, 무오사화는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이에요. 자, 북학의 소비권장, 서울 출신 규장과 검서가. 이 사람은 너무 힌트가 많다. 박제가죠, 박제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익도 실학자고요. 박지원도 실학자인데 중농학파, 중상학파,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대요. 그러면 준비하는 거잖아. 비변사.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 회화전 갑니다. 후기. 뭐 진경산수와 풍속화, 민화 뭐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 봅시다. 그렇죠. 진경산수화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인왕 제득도입니다. 고사관수도 요거 하고요. 몽유도인데 요거 1번하고 5번은 요건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보여지는 15세기에 보여진 그런 그림이고 수월관도는 고려 불화예요. 고려 시대. 그다음에 천산대도 이거는 아마 공민왕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목조탑이고요.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탑이래요. 알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정답은 이제 법주사 팔상전. 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산사 하면 여러분들 왜 후백지 견훤이 유폐되었던 그런 곳이고, 쌍봉사 대웅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목탑이었는데요. 이게 아마 조선 중기 때 이게 만들어진 그런 목탑인데 이게 불타요. 1984년인가 이렇게 불타요. 불타면서 결국 가장 오래된 뭐 이런 타이틀을 갖기는 좀 어려워졌죠. 화엄사 각항전, 부석사 무량수. 요건 이제 현존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 물론 이제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그 시기에 또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화엄사 각항전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를 건설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안문, 행궁, 팔달문, 사북공심도.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수원, 화성, 정조 때 정약용, 거중기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조니까 장용령, 규장각, 초계문신, 그리고 금난 전권의 철폐. 정답은 척화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가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조선 후기 추사체를 창안한 인물의 글씨랍니다. 그는 제주도 유배 생활 중 세한도를 그린 것으로 유명. 누굴까요?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죠? 자, 동의보감 허균이라니. 허준이지, 허준.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맥 진흥원 순수비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그 다음이 대동여 지도는 이건 김종호잖아요. 그죠? 동사강목. 안정복의 동사강목. 정답은 2번 김정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기억에 대한 탐구활동. 고종 때 왕실권위를 세우기 위한 정책. 빠밤. 당백전.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서원정리나 경복궁 중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속대전의 편찬 배경. 이거는 영조입니다. 삼정 이정청 설치. 이것은 철종 때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입니다. 경복궁 중건사업의 추진 과정. 고종 때. 정답은 4번. 왕권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4번입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된 원인을 분석한다. 이거는 세조 때 직전법 실시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여 1904년 결성된 단체. 맹렬한 시위를 전개하여 마침내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 이름.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은 바로 보안입니다. 네,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죠. 네, 한번 송죽현 여러분 1910년대 그 비밀 결사단체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할버트. 자, 지금 키워드가 등장했고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할버트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할버트 하면 이제 유경공원과 연결되고요. 그 이후에도 고종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메가타.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베델은 많이 알죠. 시험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유경공원. 정답은 3번. 여기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 주관 알렌. 이화학당 스크랜턴. 그죠? 정답을 해서 할버트, 유경공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보아하니 사탕수수농장, 사진결혼, 대조선 국민군은 호놀룰루. 네, 하와이. 연결되겠죠? 네, 하와이. 네, 호놀룰루 찾으란 말이에요. 호놀룰루가 만주에 있겠어? 연해주에 있겠어? 일본에 있겠어? 호놀룰루. 네, 하와이 쪽 가셔야죠. 네, 신혼여행 제 로망지. 네, 하와이. 좋아요.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고 싶다. 너무 추워서 요즘같이는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전 나왔네요.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의 사실을 고르라는 얘기죠. 병인양요 이전이고요. 운요사건 이전이고요. 통리 기무화문 설치 이전이고요. 김옥균의 갑신연매. 정답은 4번. 이모군란 갑신연매 뒤쪽이니까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페르트 이전입니다.
자, 밑줄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 지금 보빙사가 있어요. 대통령 보빙사. 이건 미국이잖아. 그죠? 왜 갔을까? 연행사라는 이름은, 연행사는 청나라에 간 사신이에요. 조선 책량을 처음 국내에 소개한 것은 수신사, 김홍집. 미국 공사의 부임에 답하여 파견된 게 바로 보빙사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 역할 통신사, 기기국을 견학하여 무기제조 기술을 배운 것 영선사, 갔다 와서 기기창을 만드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밑줄근 의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 스티븐스 땅, 요거네. 그죠? 자,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 한인 애국단, 이또 히로부미 처단, 안중근, 이완용 습격, 이재명, 친일 인사 스티븐스 사살. 그죠? 정답은 4번이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 나석주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 시기의 개혁이에요. 그러면 균역법, 이건 영조 때잖아요. 별기군의 창설, 이건 개항 직후 별기군입니다. 틀렸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모곤란의 배경이 된 것이죠. 9번 신참, 지게 발급, 디귿과 리얼을 고르면 몇 번? 네,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기업과 같은 일제정책. 선생님이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맞아, 그건 말도 안 돼. 선생님이 칼 차고 막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여러분 1910년대 왜 그 교원에 칼 차고나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1910년대의 모습이에요. 일제강점기. 완산 총파업 1929년이고요. 미국 공출제 1940년대, 헌병경찰제의 시행, 정답은 3번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 1924년 20년대, 여자정신근로령 역시 30년대 후반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명령으로 옳은 것은 신출귀몰 독립운동가 이재유. 봤더니 사회주의자고요. 1925년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했대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거는 치안유지법이 되겠네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지법은 여러분들 구한말부터 만들어진 법이고요. 국가보안법은 여러분 광복 직후 1948년 12월 1일부로 만들었던 법이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은 이제 여러분들 그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이고요. 국가총동원법 1938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치안유지법 25년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은 량트사호. 자, 반보이쩌우가 자신의 고국이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술을 했고, 랑시차오가 기록한 것, 현재 주시경 등이 번역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이 당시 베스트셀러된 이유는 사람들이 반보이쩌우의 고국, 대한제국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나도 이 책을 번역, 출판했던 지식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보이쩌우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이게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프랑스 식민지.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여지는 없는 것 같아. 이건 뭐 찍어서 가는 게 월남망국사가 아닐까 이렇게 가긴 가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인직의 혈운후, 이수광의 지복유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경익의 열려실 기술. 그죠? 요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작품들이고요. 1번하고 3번은 구한말에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이에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자, 지금 보니까 토산품 애용 내살림 내것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잖아요. 그럼 물산장려 운동을 얘기하는 거네. 자, 의열단 결성의 영향 아니고요. 조선물산 장려의 주도, 정답은 2번이죠. 김광재 서상돈,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이라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출발했죠. 무호독립선언은, 이 무호독립선언의 배경? 무호독립선언은 훨씬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기회주의 배경을 강령으로 삼았다. 네, 요거는 신간회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이에요. 조선사회 경제사. 한국사가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제 사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식민사학의 정체성을 반박했다. 자, 이 인물 카드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니까 조선사회 경제사, 식민사회 정체성 반박. 이건 바로 사회경제
사회경제학을 이끌었던 백남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온규는 아리랑, 박은식은 민족주의사, 신채호도 민족주의사, 주시경은 국문학자죠.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정책입니다. 자, 보니까 충칭을 찾아가는 대륙횡단, 중일전쟁, 1930년대 후반이네요, 지금. 그죠? 국가총동원법이 이제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일제 정책, 민족말살 통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회사령의 제정, 1910년대, 태영령 시행, 10년대, 학도지원병, 정답은 3번. 징용, 징병,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제1차 조선교육령 10년대, 삼민증식계획은 20년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 자, 지금 보니까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거 고르시면 되겠네. 정답은 5번 그냥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유시 참변을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것은 의열단. 우금치전투에서 패배.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삼원부의 신흥무관학교 설립이고 신민회 회원들이 주도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거 6.25 전쟁이네. 그죠? 그 사이 시기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 시기에 반민특위도 있겠고 농지개혁도 있겠고 6.25 전쟁이 터졌겠네요. 자, 농지개혁법 있죠? 맞고요. 금융실명제 이건 김영삼 정부 때 반민특위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승만 정부 수립 전입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내각 책임제 헌법 공포. 요거 그러면 지금 요 양원제, 내각 책임제 양원제니까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이 헌법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이런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제 장면 정부가 출범하겠네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명동성당입니다. 1976년 제야 인사들은 여기에서 박정희 장기 집권을 강화시킨 이 법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박정희 장기 집권 유신헌법이겠지 그죠? 자, 유신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헌국회 재헌헌법 틀렸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것. 이거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 나오니까 지금 박정희 정부 때 골라야 되니까 틀렸고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건 이제 4.19 혁명의 결과 나온 그 헌법이고요.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부여. 정답은 4번 유신헌법 고르시면 되겠네요.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규정하였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 또 연결되겠죠. 정답은 긴급조치권 유신헌법 4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이에요. 서울의 봄 이후 광주에서 시민군. 이건 5.18 민주화 운동이잖아. 그죠? 자,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하였다. 이래서 나온 게 6월 민주화 운동. 3.15 부정선거 발단, 4.19 혁명, 박종철, 이한열, 1번, 3번 다 연결되죠. 6월 민주항쟁. 굴욕적인 한일 회담의 중단 요구, 6.3 시위.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반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 풍속이에요. 이제 드디어 나왔다. 그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므로 귀신의 기운이 강해진다 하여 귀신을 쫓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부적 쓰기 등을 하며 보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은 언젠가요? 동지 아니겠습니까? 동지. 이때는 뭘 먹어야 되나요? 팥죽 드셔야죠. 팥죽. 그죠?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송편 언제? 추석 때. 화전 언제? 삼진날. 신선로? 이건 귀한 비싼 거기 때문에 저기 좋은 집에, 좋은 한식집에 가셔야지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탕평채? 이거 이제 왜 영조 때 왜 탕평정책 하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어떤 음식이라 그랬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0문항 다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중급은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투스에 있는 그 40강짜리 한능검을 딱 들으시면 딱 떨어지도록 강의가 만들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합격하실 거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 미실 치고 쭉 한번 완강을 한번 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